첫 번째 국토법이 있었죠. 자, 우리 입문서에 보면은 18페이지가 돼요. 입문서 18페이지. 첫 번째 법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이 법률 이름하고 간단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국토가 전국토라고 그랬죠. 전국의 토지에 먼저 계획을 하고 계획에 의거해서 체계적으로 이용하자. 국토의 선계획, 후개발, 체계에 관한 법을 국토법이다라고 해서 우리 공법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되는 출제 비중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한 모든 공법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가장 중요한 법이 국토법이 되죠. 그럼 국토의 선계획 후개발 체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런 선계획 후개발 체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거부터 한번 쭉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국토법의 체계도는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죠. 자, 5페이지에 보시면은 국토법의 체계 제가 그려놨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이 국토법에서 국토를 이용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들을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죠. 자, 첫 번째 나오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래요. 광역도시계획. 그럼 광역도시계획이란 자, 광역계획권에 앞으로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장기 발전 방향 제시. 자, 요게 광역도시계획의 용어정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지시하는 계획이다. 자, 그럼 광역도시계획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셨죠? 아주 생소한 말인데 자, 이걸 풀어가지고 써준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공법은 저의 설명을 듣지 않으면은 혼자서 좀 읽어보기가 어렵죠. 이런 생소한 단어들이 계속 나오게 돼요. 그 의미 하나씩 간단하게만 봐요. 광역도시계획이든 광역계획권이든 다 앞에 광역자가 붙었어요. 자, 광역이 넓은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국토법에서 광역하면은 자,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을 지칭할 때,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을 나타낼 때는 광역 이렇게 붙여요. 광역. 그래서 광역계획권. 자, 계획권이라는 것은 계획을 수립하는 범위죠. 자, 여기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범위를 정하는데 그 계획권이 하나의 관할 구역이 아니고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게 되니까 광역계획권 이렇게 부르고요. 이런 광역이라는 말 우리 실생활에 써요, 안 써요? 다 쓰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버스. 우리 서울시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버스는 시내버스죠. 근데 서울에서 분당, 서울에서 일산, 자, 이런 2개 관할구역 다니죠. 그럼 무슨 버스가 돼요? 광역버스 이렇게 부르죠. 광역버스. 또 전철도 서울시 안에서만 다니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 뭐 일산, 분당, 뭐 인천까지 다 다니죠. 그러면 그거는 무슨 철도? 광역철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광역이라는 말 다 우리가 실생활에 써요. 그리고 특히 국토법에서 광역하면은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지칭할 때 광역. 그래서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계획권으로 지정하고 이런 광역계획권의 토지를 앞으로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갈지 장기적인 목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들어두시고요.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아래에 이제 도시군 계획이라는 게 또 있어요. 도시군 계획.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이게 지정돼야만 수립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고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라는 게 지정돼야만 수립하는 특수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도시군 계획은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수립되는 일반적인 계획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국토라면은 빠짐없이 다 수립되는 계획이 되고요. 그럼 도시군 계획할 때 도시군, 자, 이 말이 또 우리 국토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말이죠. 도시군 하면은 행정구역, 관할구역을 지칭을 하거든요. 정확히 이제 일단 도시군 하면은 어디 관할구역을 지칭하는지 하나씩 좀 볼게요. 도시군, 자, 도시하면은 어디겠어요? 도시하면은 특별시가 되죠. 서울특별시, 또 광역시, 그다음에 시들. 자, 특별시나 광역시나 시는 더 개발된 도시라고 그러죠. 그 도시. 그런데 군은 저 시골의 군 생각하시면 돼요. 군은 도시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별도로 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도시와 군이다 하면은 특별시, 광역시, 시나 군을 얘기하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여기에 이제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도 들어가요. 자, 줄여가지고 특시, 특도, 자, 이렇게 썼는데요.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우리나라에 하나씩밖에 없다 그랬어요. 세종시하고 제주도 하나씩밖에 없고 뭐 논점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냥 생략해도 무방해요. 괜히 길어지기만 해요. 생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 요 두 개는 생략하고요. 그러면 도시, 군 하면은 도시가 어디라고요?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은 그대로 군.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와 군을 도시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짧게 도시군. 그래서 앞으로는 읽을 때는 자, 앞글자만 딸게요. 특별시, 광역시, 시와 군 줄여가지고 특광시군. 이 관할구역을 도시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특광시군 이 네 개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조건 특별시나 광역시, 시나 군 넷 중에서 하나에는 속하게 되죠.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도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 국토에 빠짐없이 수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 국토에 빠짐없이 수립되는 일반 계획이 되는 것이 도시군 계획이 되고요. 자, 이런 도시군 계획이 다시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요. 이 도시군 기본 계획에 따라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계획으로 다시 구분이 된다 그래요. 그럼 일단 요거 정인데요. 자, 기본자하고 관리자 요거 빼버리고 읽어요. 빼버리고 읽으면 둘 다 무슨 계획이 돼요? 도시군 계획. 그래서 이 두 개의 계획을 합쳐가지고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나타내는 용어가 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군 기본 계획 보면은 자, 도시군이니까 같아요. 도시군 하면은 항상 어디라고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자,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기본 계획이다. 이 기본자가 붙으면은 다 같아요. 발전 방향 제시입니다.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역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저희로 우리가 도시군 기본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장기 발전 방향 제시 조금 전에 광역도시 계획도 발전 방향 제시, 도시군 기본 계획도 발전 방향 제시. 뒤에가 같네요. 둘 다 발전 방향만 제시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런 발전 방향을 더 쉽게 얘기해서 목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갈지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그래요. 목표 또는 자, 이걸 우리 법에서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그래요. 정책을 제시. 목표나 정책. 더 쉬운 말로 바꾸면은 공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시면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걸죠. 이 공약이라는 게 다 뭐예요? 발전사항이죠. 발전 방향. 그래서 정책, 목표, 공약, 발전 방향 다 똑같은 말인데 그럼 이런 토지 이용 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 정책을 내놓는다. 자, 우리나라에서 20세기까지 자,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목표가 뭐였을까요? 장기적인 목표. 20세기까지는 산업화였어요. 산업화.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산 열심히 깎죠. 산 깎고 해갖고 공장 짓고 아파트 짓고 해서 산업화 위주로 열심히 개발시켜 온 게 20세기까지 토지 이용 개발의 목표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됐죠. 대신 뭐가 됐어요?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생태라든지 경관 이런 것들 다 파괴하게 됐죠. 그래서 자, 20세기까지는 산업화가 목적이었다면 21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까 토지 이용 개발에 대한 목표가 뭘까요? 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삶의 질. 삶의 질의 향상. 자, 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은 환경 오염 같은 거 시키면 안 되겠죠. 생태, 경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취급하면서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이 토지 이용 정책의 목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토지 이용의 목표를 제시하는데 자, 하나의 관할 구역이 아니고요. 두 개 이상의 관할 구역을 묶어 가지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 제시하면 광역 도시 계획이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의 특별시면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이런 관할구역 단위로 장기적인 토지의 발전 방향 제시하면 그거는 도시군 기본 계획이다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저는 광역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의 의의를 먼저 봤고요. 그럼 이런 정책이라는 것은
수립이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집행되는 거 아니죠. 정책 공약은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죠. 그 빈말로 끝나버리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자, 이런 정책 계획 두 개는 수립이 됐다 해서 직접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규제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공법은 어떤 법이라고 그랬어요? 토지에 대한 각종의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의거해서 토지 소유권을 규제하는 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두 개 계획은 수립이 됐어도 직접적으로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규제하는 효과는 없어요. 즉 우리한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계획을 비구속적 행정 계획이다라고 부릅니다. 비구속적. 즉 우리한테 구속력이라는 게 있다 없다. 즉 규제를 가하는 효과가 없는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자, 이 두 개 계획은 우리한테 아무 효과가 없죠. 중요한 계획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계획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계획입니다. 몰라도 살아가는데 하등 지장 없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런 계획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오신 거죠. 관계 없어요. 무방합니다. 그래서 중요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시험에서도 그닥 출제 비중도 떨어져요. 이 두 개 계획 작년에는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한 문제도 안 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광역도시계획이 10년 만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별로 중요성은 떨어집니다. 대신 자, 이런 계획에서 각종 토지에 대한 목표 정책을 내놓죠. 그 정책을 이제 결정해서 구체적으로 실천 또는 집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계획이 이제 요 계획이 되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도 역시 의미부터 우리가 따져봐요. 도시군 했으니까 역시 특, 광, 시, 군. 항상 국토법에서 도시군 하면은 특광시군. 하여튼 계속 반복할 거예요. 특광시군. 자, 이 특광시군을 얘는 뭐 하는 계획이냐? 관리하는 계획이라고 그러죠. 관리한다는 것이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관할구역의 토지를 개발도 하고 정비도 하고 보존도 하면서 관리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토지를 구체적으로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해서 즉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개발, 정비, 보존을 또 쉬운 말로 바꾸면 집행이라고 그래요. 집행 또는 실천. 이제 각종 토지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계획,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고요. 자, 이런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과 관련해서 직접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규제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래요. 구속력이 있는 구속적 계획. 즉 우리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하니까 자, 이런 구속적 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도 상관없겠어요? 당연히 알아야 되죠. 가장 중요한 계획이고요. 올해 시험에서는 이 계획에서 3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그 정도로 가장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들이 쭉 있는데 무조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 시험에서도 당연히 집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계획이 되고요. 그러면 자, 이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토지를 구체적으로 개발, 정비, 보전, 즉 집행을 하는데 뭐 아무거나 막 집행하는 게 아니겠죠. 각종 토지에 대한 정책을 일단은 결정을 해요. 확정해 놓고 결정한 바대로 집행을 해 나가게 되니까 자, 이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내용. 이 결정하는 내용이 6가지가 있고요. 올해 26회 기출입니다. 자, 첫 번째 논점이요. 반드시 결정하는 내용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럼 첫 번째로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다 하는데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용도 구역이 있어요. 용도 구역. 근데 우리 법을 보면은 용도구역 이렇게 안 쓰고요. 그냥 용도구역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죠. 그래서 4가지 있습니다. 일단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시가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자, 앞글자만 쭉 제가 썼어요. 개, 도, 시, 수 이렇게 썼는데 자, 이 4개를 묶어가지고 용도구역이라고 그래요. 용도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인데 그럼 1번하고 2번 일단 봐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다 앞에 똑같은 말이 붙었네요. 자, 용도라는 말이 붙었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용도를 결정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용도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용도는 쓰임새를 얘기하는 거죠. 쓰임새. 그럼 뭐의 쓰임새를 결정해요? 토지.
항상 토지에 대한 계획이라고 그랬으니까 토지. 그래서 이 관할구역의 토지의 쓰임새를 결정해 주는 것이 지역지구 구역을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결정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행정청이, 국가나 지자체 행정청이 이 계획으로 이 토지는 이렇게 쓰세요. 쓰임새를 정해주면 이게 이제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하죠. 그러면 토지의 쓰임새를 정해주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1차적인 거, 기본적인 것을 용도 지역이라고 그래요. 용도 지역. 얘가 첫 번째요. 1순위. 첫 번째인데 그 용도 지역은 전국의 토지에 빠짐없이 정해요. 가장 기본적인 토지의 쓰임새. 저 토지는 크게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건물도 지으면서 개발할 수 있죠. 농사 지을 수도 있고 그냥 이용 개발 안 하고 환경 등을 위해서 보존해 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큰 틀에서 이 땅은 개발할 땅, 이 땅은 농사 지을 땅, 이 땅은 보존할 땅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를 정해준다 하면은 용도 지역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용도 지역의 기능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을 때 일부 토지에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도 지구라고 그래요. 용도 지구. 그래서 용도 지구는 항상 용도 지역에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쓰임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건물의 높이를 좀 추가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겠죠. 또는 건물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화재 예방 등을 위해서 좀 추가적인 쓰임새를 정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도 지역의 기능을 더 보완 또는 보충해 줄 필요가 있을 때 추가적인 쓰임새를 정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을 용도 지구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두 번째 용도 구역. 얘는 여기 붙여갖고 안 썼죠. 지역과 지구는 같은 거예요. 용도 지역이 주, 용도 지구가 종. 그런데 용도 구역은 따로 썼어요. 그 말은 용도 구역은 지역 지구와 관계없는 독자적인 쓰임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독자적인 거예요. 지역 지구 상관없이 독자적인 토지의 쓰임새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용도 구역이라는 것을 또 지정할 수가 있죠. 그 용도 구역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개발 제한 구역. 자, 요거는 소위 우리가 그린벨트 이렇게 불러요. 그린벨트. 그린벨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도시가 너무 무질서하게 확산되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 독자적인 쓰임새로 지정하는 것을 용도 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지역지구 구역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행정청이 계획으로 이런 토지의 쓰임새를 딱 결정해 줬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어떤 효과?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이런 행정청이 정해준 대로만 토지를 쓰도록 규제받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법에서는 행위 제한한다고 그래요.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 행위 제한한다라고 해서 자, 이런 행위 제한에 맞게 즉 이런 용도 지역 등의 행위 제한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규제를 받고요. 만약에 이런 행위 제한에 위반했다. 처벌해 버리죠. 항상 우리 공법은 엄격해요.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세요. 딱 정해줬는데 거기에 위반해 버리면 처벌합니다. 징역형, 벌금형 처벌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행위 제한이라는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인데 자, 우리 기반시설은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시설이라고 그랬죠. 주민들 생활할 수 있게끔 도로나 상하수도, 학교, 공원, 철도 뭐 등등등 엄청 많아요. 그럼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아무데나 막 설치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어디에 어떤 규모로 누가 어떻게 설치를 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요. 즉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말이 바뀌어요.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결정 후에는 도시 군 계획 시설. 자, 용어를 구분해 갖고 씁니다. 그럼 결정하기 전까지는 기반 시설, 결정되면은 그때부터는 도시 군 계획 시설. 자, 풀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요거를 도시군 계획 시설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이 있어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차가 하도 막혀가지고 새로 도로를 설치하고 싶어요. 그럼 이 도로라는 시설을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반시설. 그런데 자,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어디에 몇 차선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장 몇 킬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해서 이 도로를 설치하기로 딱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됐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추상적인 기반 시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결정된 후부터는 무슨 시설이라고 부른다. 도시 군 계획 시설.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돼요. 도시 군 계획 시설. 그럼 도시 군 계획 시설 결정했어요. 결정했다고
없던 토지가 다음날 없던 도로가 다음날 뚝딱 만들어져 있을까요? 아니죠. 이제 결정한 대로 구체적으로 땅에다가 도로를 설치하는 공사하겠죠. 공사. 이 공사하는 것을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 줄여가지고는 우리가 시설 사업이라고 불러요. 이런 시설 사업을 시행해서 저 이제 몇 년이나 지나면 몇 년 정도 지나면은 도로가 개통이 돼갖고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순서요. 관할 구역에 도로나 철도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일단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무슨 시설? 도시 군 계획 시설. 이 결정한 도시군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설치하는 사업, 시설 사업을 시행해서 관할 구역에 체계적으로 기반시설들을 설치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자, 주변에 도로 설치하는 공사한다. 또는 공원을 만드는 공사한다. 전철 놓는 공사한다. 이거 다 무슨 사업이요?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이죠.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어려워요. 말이 길고 어려우니까 이런 어려운 법률 용어들을 우리가 배웠다 그러면 써먹어야 돼요. 써먹어야 잘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업 다 끝나고 돌아가시는데 보니까 공사 현장이 있어요. 도로 설치하는 공사 현장이 있다. 그럼 용기를 딱 갖고 공사 현장 딱 가셔갖고요. 인부 손 꼭 잡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참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한마디만 하면은 이 말이 자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용어를 자기가 써먹어야 자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설 사업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이런 시설 사업을 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관할 구역에 신도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면은 도시 개발 사업을 결정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도시 재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재개발 등의 사업을 정비 사업한다고 그랬죠. 정비 사업도 다 결정해서. 그래서 도시 개발 사업, 신도시 개발하든 구도시 재개발, 정비 사업을 하든 다 역시 도시군 관리계 결정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럼 사업이 또 세 개가 나오게 되죠. 시설 사업도 있고 개발 사업도 있고 정비 사업도 있고, 자, 이런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서 사업이 또 세 개가 나오게 되죠. 자, 이 사업들을 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집행하는 사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세 개 사업을 묶어 가지고 부르는 말이 있어요. 이 세 개 사업을 묶어 가지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불러요. 도시군 계획 사업. 즉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 하면은 세 가지. 첫 번째 시설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발 사업, 세 번째는 정비 사업. 자, 이 세 개 사업을 묶어 가지고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어들만 우리가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우 만만치 않죠. 도시군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다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달라요. 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인데 이거는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이런 비슷비슷한 용어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변별력이라고 그러죠. 절대 하루아침에 생길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반복해서 듣고 보고 자기가 써야 돼요. 자꾸 말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법률 용어부터 익히는 게 우리 공법은 첫 번째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이 도시군 계획사 관련해서 재작년에 기출 문제죠. 자,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OX 맞아요, 틀려요? 자, 다시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OX 맞는 거죠? 자, 도시개발 사업도 무슨 사업이 되고 도시군 계획 사업, 정비 사업도 도시군 계획 사업, 시설 사업도 도시군 계획 사업, 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 하면은 자,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합쳐 가지고 부르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 이름대로 자, 국토를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체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획적으로 다 미리 계획으로 정해 놓고 기반시설도 설치하고 신도시도 개발하고 구도시도 재개발하는 체계가 되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다 수립하는 지구 단위 계획이 또 있어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 자, 이 말도 만만치 않죠. 자, 지구 단위 계획 하는데 자, 요 지구자가 붙으면은 요것도 우리 용어의 약속이라고 그래요. 일부예요.
항상 일부 토지, 일부를 지칭할 때는 지구자를 붙여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란 일부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이 있다 그래요. 자, 여기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이 있다. 그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전체를 놓고요. 관할구역 전체를 놓고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계획은 서울특별시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래서 이거 다 있는 거예요. 현재 다 존재하는 계획인데 우리가 공법을 배우면서 처음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관할구역 전부를 놓고 이런 사항을 결정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그런데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이 엄청 넓죠. 엄청 넓은데 이 전체를 놓고 계획을 결정하려면 조사 같은 것만 몇 년씩 걸려요. 조사만 몇 년 하면은 신속한 집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요. 일부에다가만 별도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서초동, 자, 우리 학원이 있는 여기 서초동, 자, 여기다가만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요. 그러면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죠. 일부에다가만 수립했으니까 이때는 무슨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냐?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자,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역부터 지정하겠죠. 그러면 서초동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역을 지정했다. 자, 뭐라고 부르면 돼요? 서초동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근데 너무 기니까 줄여가지고 서초지구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주변에 뭐 한남지구라든지 무슨지구, 뭐 논현지구 등등등 해갖고 동네 이름 붙여갖고 지구자 붙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래서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닌 일부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래서 일부 단위로만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얘가 올해 이제 신설돼 있어요. 6번,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다 수립하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자, 이 여섯 번째, 요게 올해 3월인가 신설이 된 내용이고요. 자, 일단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자, 구역이니까 용도 구역이 하나입니다. 용도 구역. 자, 우리 이번에서 용도 구역 봤죠? 개도시수 글자만 쭉 봤는데 이런 용도구역, 종래 용도구역은 다 개발을 억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도 개발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개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즉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종래 용도구역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올해 신설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은 거꾸로요. 얘는 개발을 억제하려고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집중적으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입니다. 그래서 종래 용도구역하고는 완전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다 끼워준 게 아니고요. 따로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라고 따로 정해놓고 있어요. 그럼 요거 하나씩 풀어봐요. 자, 입지규제를 뭐한다? 최소로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그 얘기죠. 자, 입지라는 말은 뭘까요? 입지. 저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입지론에서 배우실 거예요. 입지라는 것은 건물이 들어오는 것을 입지한다 그러죠. 저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입지한다 그래요. 그럼 입지 규제는 다른 말로 건축 규제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건축 규제, 건축 제한을 뭐 해주겠다? 최소 다 풀어준다 그 얘기죠. 건축 제한을 다 풀어줘가지고 지역 거점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개발시킬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용도 구역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즉 건축 규제 등을 최소로 해서 즉 규제를 다 풀어가지고 좀 지역 거점이 되는 중심지들 있죠.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거나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 구역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다라고 하고요. 이런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자 6가지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요. 결정해 놓고 결정한 대로 토지도 써라. 그리고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 집행과 관련해서 직접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일단 이 결정하는 내용들 이게 6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단순하게 시험에서 물어보기가 좋죠.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 중에서 4개 놓고 5만 거 하나 딱 껴가지고 물어보기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시험에서 물어봤고요. 거의 뭐 2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 거니까 일단 자 앞글자 따가지고 그냥 그대로 우리가 정리를 해요. 자 읽으면은 용용 기도 지입
용용기도지입. 일단 접근할 수 있게끔 앞글자만 쭉 따가지고 일단은 정리를 해봐요. 용용기도지입. 이런 6가지 결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집행을 해나가는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구속적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고요.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 국토법에서 선계획 체계라고 그래요. 자, 일단 계획들 3개를 쫙 공부할 거예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계획들을 쭉 우리가 배우고요. 그리고 자,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들 하나씩 강론이라고 그래요. 강론격으로 하나씩 공부를 해나가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내용, 요게 우리 국토법의 목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례대로 요 순서대로 하나씩 배워 나가고요. 자, 여기까지를 선계획 체계. 그다음 이제 후개발 체계가 있죠. 후개발. 일단 국토를 개발하는데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체계가 요거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 이름대로 계획적으로 국토를 개발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3가지 사업. 다 작은 사업 아니죠. 대규모의 사업이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못하죠. 그래서 이런 도시군 계획 사업은 국가나 지자체 같은 행정청이 대규모로 국토를 개발하는 체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개별적으로 내 땅에다 건물 하나 짓겠다 이런 개별적으로 토지 개발할 수도 있죠. 이때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니에요. 즉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개발할 때는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거를 개발행위 허가제다라고 합니다. 우리 같은 국민들이 토지를 개발하고 싶어요. 이 개발 행위를 하려면 미리 난개발인지 아닌지 행정청에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가 있죠. 허가 받으면 개발할 수 있는데 허가 못 받았어요. 불허가 받으면 개발 못 하죠. 근데 불허가 받았는데도 토지 개발했다. 처벌입니다. 항상 처벌. 위반이 있으면 처벌해 버려요. 그래서 저희 후개발 체계는 간단해요. 요 2개입니다. 자, 계획적 개발 체계를 도시군 계획 사업. 그리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개발하려면 뭐를 받아야 된다? 허가.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서 개발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후개발 체계는 이렇게 2가지 이원적인 체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개발하든 허가 받아갖고 개발을 하든 자, 개발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개발 이익이 발생하죠. 즉 투자한 비용보다 훨씬 더 큰 개발 이익이 발생해요. 이익이 생기니까 이런 신개발지 같은 데는 항상 뭐가 성행할 수밖에 없겠어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수밖에 없겠죠. 투기의 대상. 그래서 자, 이런 신개발지에 우리 국토법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할 수가 있도록 하고요. 자, 허가구역이라는 게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를 거래하죠. 사고 팔 때는 미리 행정청에게 투기인지 아닌지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끔 또 마지막으로 규제하게 되고요. 이런 토지거래 허가는 한마디로 투기 방지다. 투기 방지. 그럼 투기라는 것은 어디서 할 수밖에 없다고요? 신개발지, 새로 개발하는 곳이죠. 그래서 새로 개발하는 이런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정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적용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국토법의 선계획 후개발 체계, 마지막 토지거래 허가까지 쭉 제가 체계를 한번 쫙 훑어드렸어요. 객관적으로 보여드렸는데 이 내용들 많죠. 엄청 많아요. 내용들 많고 그리고 다른 법에서도 다 나오게 되는 통용되는 기본적인 개념들. 즉 다른 법을 공부하기 위한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국토법이 제일 중요한 법이 되고요. 거의 이 국토법만 가지고 한 달 정도 수업을 해요. 4주 정도. 그 정도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도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국토법의 체계가 되고요. 자, 입문서 한번 보세요. 용어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 18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용어 정의. 자, 국토법에 쓰는 말을 스스로 국토법에서 정의를 해주고 있죠. 이 용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용어가 한 21개가 있어요. 21개 용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 보는 거 아니고요. 일단은 계획과 관련해서만 몇 개 용어를 좀 볼게요. 그럼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 나오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 자, 광역하면은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을 지칭하죠. 그다음에 2번째 도시군 계획. 자, 도시군 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가로 묶어 갖고 생략하세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자, 이거 그대로 앞글자 읽으면 특광시군.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자, 두 번째 줄의 끝에 부분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죠. 뭐라고 그러면 돼요? 특광시군에 수립하는 계획인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100점이죠. 그래서 자, 도시군 계획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옆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자, 역시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제시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발전 방향만 제시했죠. 정책 계획. 자, 이거를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 제일 중요한 계획이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역시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개발 정비 보전, 개발 정비 보전 요걸 묶어가지고 집행.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뭐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등등등 쫙 써놨죠. 그 쫙 써놓은 것들이 열거해 놓은 게 각종 토지의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종의 정책을 다음에 6가지 내용으로 결정해서 집행해 나가는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6가지 내용 우리 앞글자 따갖고 정리했죠. 용용, 기도, 지입. 자, 그중에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용도 구역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쫙 써놨죠. 자,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앞글자 그대로 읽으면 개도시수 요 4개를 용도 구역이라고 그래요. 용도 구역. 그래서 용도 구역 이렇게 써두시면은 용용, 기도, 지입 6가지로 결정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밑에 기반 시설 나오죠. 기반 시설 다음의 시설이다 해서 대통령령에서 자, 박스 보세요. 동그라미 1번 교통시설에 도로, 철도 뭐 등등등 있고요. 또 공간시설 2번에는 광장, 공원 뭐 등등등 있고요. 쭉 내려가 보세요. 7번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등등등 해서 쫙 써놨는데 그럼 7가지 분류에 따라서 기반시설의 종류들을 쫙 열거해주고 있죠. 이게 다 합치면 58개 정도 돼요. 엄청 많은데 그거 뭐 일일이 애우고 그럴 필요 절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무슨 시설이라고 부른다. 기반시설, 인프라라고 그러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기반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도로면 도로 이런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서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라고 불러요? 도시군계획시설 따로 부르게 되죠.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일단 자, 8번 보세요. 도시군 계획 시설은 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결정되면은 그때부터는 도시군 계획 시설 따로 부르게 되죠. 그리고 결정한 도시군 계획 시설을 구체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맨 밑에 보세요. 자, 도시군 계획 사업 해가지고 자, 3가지.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 사업 이 3개 사업을 합쳐 가지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쓰죠. 그다음에 다시 그 20페이지 맨 위로 가 보세요. 맨 위에 보면은 지구 단위 계획 나오죠. 지구 단위 계획. 자,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일부의 동그라미. 자, 거기에 키워드. 항상 지구자가 붙으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부. 일부의 대하여. 자, 어디서 딱 끊으세요. 딱 끊고 일부에 대하여 자,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거기서 또 딱 끊으세요.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의 의 우리 시험에서 엄청 많이 물어봤어요. 아주 많이 물어봤는데 저희 길어요. 그래서 끊고 읽었는데 이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목적이라고 그래요. 목적.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배우고요. 일단 앞부분하고 뒷부분만 딱 연결해 갖고 읽으면 간단한 지구 단위 계획 의의가 되죠. 다시 한번 보세요. 앞부분. 자, 앞부분.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자, 이제 뒤로 가 보세요. 수립하는 도시 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자, 이게 간단한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지구 단위 계획도 무슨 계획이래요? 도시 군 관리 계획인데 그래서 키워드가 앞에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수립할 때 일부에 대해서 수립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안 쓰고 따로 뭐라고 부르겠다. 지구 단위 계획 따로 부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 그럼 맨 앞에 보세요. 그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디일까요? 자, 우리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요거죠. 특, 광, 시, 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 따로 부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용어 관련해서 이 계획과 관련해서 용어들 우리 한번 쭉 살펴봤고요. 나머지 용어들은 관련되는 부분에서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 우리 국토법의 총설이라고 그래요. 용어 정의와 체계들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두 개 계획만 정리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두 개 계획만 간단하게 우리가 더 정리를 해서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